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대한민국 엄마, 아줌마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키 큰 여자, 육회, 상쾌, 통쾌, 삼쾌. 우리의 예산 추적위원 배지숙 대구광역시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지숙입니다. 네. 저 앉아 계셔서 몰라서 저 쓰시면 굉장히 크십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함께하는 예산계의 어떤 그 내적으로는 신문고, 두드리면 나옵니다. 또 외적으로는 예산 요정. 요거 사과드립니다. 자, 우지영 박사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파이터가 또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릿 예산 파이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거 보시는구나. 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줄 특별예산감시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요. 우선 소개해드립니다. 한국형 6차 산업화의 저자이자 한국 6차 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십니다. 박성수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예산 감시위원, 특별 예산 감시위원입니다. 24시간이 부족하다. 25시간 깨어있는 안 주무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의 해결사 신상국 변호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역시 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 시간 더 여러분의 고민을 생각하는 변호사 신상욱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냥 농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사 위주로 3차만. 3차만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저수지 바로 옆이면은 이게 농림 지역 아닐까요? 아까 제보자의 말씀을 관광농어는 6차 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사실 이게 좀 이 잘못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느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한 보조금의 액수인데요. 도대체 어느? 그리고 무슨 보조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예산 힌트를 들으면서 한번 유추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예산 힌트 갑니다. 배 의원님부터 오늘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힌트! 오늘의 힌트는 좀 어려운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갑니다. 네. 농자, 천하지, 대본. 알겠습니다. 해석은 따로 안 해주셔도 될까요? 그렇죠? 네. 자, 오 박사님. 네, 법과 법 사이에 발생하는 시시비비.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변호사님. 저는 농가를 위한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좀 그러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점점 이거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좋은 힌트들이신 것 같고요. 자, 박사님. 네, 농업 농촌의 희망 자금이다. 마지막에 좀 구체화되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예산 9억 300만 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게 뭐 모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금액은 아닙니다. 오늘 다룰 이제 금액이란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응모를 또 기능청의 사업도 응모도 했고 또 설명회도 본인이 했고 또 결정도 그것뿐이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업무를 지일 1차 사업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거의 주도로 다 했어요. 저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었고.
그게 변경만 가능하다면은 뭐 하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거쳐가지고 관광농업 허가를 내는 거예요. 보조금의 용도로 보면은 분명히 농촌 체험장으로 승인이 났는 거라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보조금의 그 건물 용도, 보조금 용도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2000년도에 관광농업 변경승인을 해준 부분으로 불법이라 생각하고 한 보세요. 성마장, 하회시험장 여기 관광농원도 돼 있어요. 이분이 네. 본인이 한 거예요. 체험농장, 농가민박 이런 거 전부 다가 3차 산업에 관계된다. 6차 산업과 기반 현황으로 우리 시에 이렇게 돼 있다고 박영규 씨가 보고한 거예요. 농림지역에 관광농원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인데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에는 관광농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체험장도 식당으로 변했고 커피숍으로 캠핑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단순 일반적인 상업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6차 산업에 부합되는 제조, 가공, 체험학습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관에 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했는 거지 저희들이 뭐 불법을 자행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공무원이 민원 상사로 공적인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심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네, 오늘의 예산 9억 300만 원은요. 주주화면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느 한 영농조합 법인에 지급된 그 보조금 액수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꼭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다른 얘기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6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농촌의 새 희망이자 블루칩이다라고 하면서 관심들도 많은데 그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6차 산업에도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6차 산업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6차 산업은 2015년에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사업인데요. 농촌 지역의 농산물 생산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식품 가공업 등 제조업, 2차 산업, 그리고 유통, 관광 등 서비스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뭐 1차 산업 곱하기 2차 산업 곱하기 3차 산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6이 나온 거죠? 그래서 6차 산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좀 살펴볼까요? 정부 예산이 올해 한 3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300억 원에 비교해서 41억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사업도 다양해지고 예산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이 사업이 보조금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랑 공공기관이 50% 정도를 매칭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증가를 하는 예산인 거죠. 예. 자, 아무튼 오늘 주제가 바로 이 6차 산업의 보조금 관련 얘기입니다. 앞서 오 박사가 6차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늘고 다양한 정책도 새로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예산이 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도전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6차 산업 정책이 채 성숙기를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푸드 플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6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요, 8, 9년 전부터 농업인이나 청년 농부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대한 부분들이 관심과 정책 방향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6차 산업으로 농업 농촌에서 행복해지자 이러한 꿈을 가지고 많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죠. 최근 6차 산업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관련된 트렌드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6차 산업을 시도하려고 도전하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또 그 안에서 좀 관련 다툼도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변호사님.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6차 산업 관련해서 법률 코칭을 맡은 적이 있는데 예. 종전에는 주민들 사이 분쟁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기보다 고소 고발에 따라서 이제 형사소송이 보통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축사 현대화 산업이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된 적이 있었는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이 직접 시공자를 선택해서 건축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건축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제 관련 관청에다가 세금 계산서, 견적서, 뭐 입금 내역 이런 증빙자를 제출해서 융자급이나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걸 성공사 후지원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공사 시행자가 이제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 부풀린 이제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다시 이제 농민한테 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형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사기 등 이런 이제 범죄 행위로서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 업무자의 경쟁들이 이제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그래 따라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됐던 그림이긴 하지만 또 듣고 나니까 또 좀 씁쓸하기도 한데. 이제 잠깐 쉽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베이트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행업자가 공급 내용을 부풀려 갖고 그거를 보조금 신청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거에 맞게.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으면 이 농민에게 다시 차액을 돌려주고. 고로 심각하네요. 네. 심각하죠. 네네.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한데라고 했는데 있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다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업자 선택을 나라 장터를 통해서 하게 만들어놔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수의 계약을 못하고 나라 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니까 이제 좀 그런 문제는 이제 좀 다소 해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자, 이제 송사 얘기로 이어졌는데 오늘 얘기가 이제 결국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이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에 다툼까지 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주제 역시 한 제보자의 제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일단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취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자, 우리는 제보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작은 시골 마을을 시끄럽게 했던 바로 그 사건, 일단 제보자가 주장하는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해자리 영농조합 법인으로 발족할 때는 영농의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6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 음식 체험장으로 그 보조사업 건물을 신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호야 관광 영농조합 법인으로 변했고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관광 농원 자체를 하게 되면 일반 음식점으로 다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어촌 관광 휴양지 신고 필증도 있고 이렇게 해서 6차 산업의 모태인 관광농원으로 바꾸고 또 사업계획 자체도 바뀐 것들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여기 들어오면서 이게 이전 근린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구미시의 뭐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일반 음식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는 그리고 일반 음식점 휴게업체에 추가됐잖아요. 예예예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6차 산업에는 맞지 않다. 부합이 안 되죠. 보조금의 용도로 보면은 분명히 농촌 체험장으로 승인해 놨는 걸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보조금의 그 건물 용도, 보조금 용도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2000년도에 관광농원 변경선을 해준 부분으로
불법이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국토법에 보면 엄연하게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고 또 한편 수질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 굴린으로 변경된 데 자체가 될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씀이시죠? 허가를 해줄 당시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을 했다면 절대 그거는 변경을 해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를 다 무시한 채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변경 승인해 줬는 거는 이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했는 부분이지 아니면은 지역 토세력하고 유착이 돼서 이루어졌는 결과라고 저는 제가 구미에서 30년 공무 생활하면서 그거를 뭐 확언을 한다고 해도 가만히 안 됩니다. 일단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구미시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관련 승인 문제 그리고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없는 농림지역인데 가능하도록 허가를 변경한 토지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용도 변경 문제 요 두 가지를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회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시골 농촌 마을에 이제 관광농원이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근데 그 이제 지어놓은 땅이 농지인 거예요. 농사를 짓는 용도의 토지에 관광농원이라고 지어놓고는 이제 장사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주제가 6차 산업이 1차, 2차, 3차가 한꺼번에 융합적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농지에다가 농사는 안 짓고 그냥 농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사 위주로 3차만 3차만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제 사실 이게 좀 이 잘못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인지 하나씩 이제 문제를 짚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관광농원 변경 승인 문제의 경우는 관광농원이 이게 6차 산업에 들어가냐 안 가냐 우선 이것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우선 저 6차 산업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부터 좀 짚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넘어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광농원도 6차 산업의 범주에 속합니다. 6차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일반 분들은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라는 부분들을 6차 산업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 부분은 초창기의 이제 개념 캠페인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6차 산업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지역, 농촌지역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가가치 산업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6차 산업이라고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게 아까 제보자의 말씀처럼 진정한 6차 산업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식당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6차 산업의 가장 핵심 진정한 6차 산업의 개념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1차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차 산업이 조금 더 얼마만큼 비중이 있느냐. 이거 아까 단체를 보니까 영농조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까 제보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 농사라든지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왜 식당말 쪽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로 지금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보자의 말씀을 관광농원은 6차 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제 6차 산업의 개념과 정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6차 산업과 농가 맛집의 개념은 정확하게 6차 산업의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포함은 되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의 어떤 비중에 대한 그 기준이 아직은 없는 건가요? 뭐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수치상 비중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3차 산업 중심으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제보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이 제보가 시작됐던 과거에는 2014년, 15년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거의 다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현재로 봤었을 때는 가공품을
만들더라 하더라도 지역 생산물이 5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관광 체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생산 중심에 대한 매출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세해졌네요. 네, 세세해졌으나 지금 제보를 했던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현 시점에서 관광농어는 6차 산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한 곳이 구미 지역에 있는 한 영농조합 법인이고 현재 그곳이 이제 관광농원으로 운영 중이란 말이죠. 그 내용은 배 의원님 알고 계시죠? 예, 이곳은 이 저수지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이 관광농원은 2018년 9월에 승인이 났고요. 규모가 일단 전체가 1,500여 평이고 그중에 이제 판매, 휴게시설, 아마 거기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겠죠. 네. 이제 그런 식당을 포함한 곳이 약 300여 평. 그리고 또 농산물 수확을, 즉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이 약 600여 평. 네. 그리고 이제 야영 데크나 캐러반 같은 캠핑카 시설이 이제 약 530여 평으로 이제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옆이면은 이게 농림 지역 아닐까요? 그러게요. 네. 예, 저수지 옆이라면 아마도 농림 지역이죠. 예. 예. 일반적으로 농림 지역 그 농업 보호구역은 일반 음식점과 즉 식당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용도 변경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 그 지역에 들어서려면 토지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 토지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정령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러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준공검사 받은 이후에는 토지 지목을 지금 전해서 대로 변경하고 또한 1종 그린생활 시설에서 2종 그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또 받게 된다면 휴게 음식점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농림 지역의 경우에는 미허가들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법령이 정한 뭐 농지법, 그다음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기타 등등의 관련 법령이 정한 허가 대상, 허가 절차,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준의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구미시의 전문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변경 부분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적법하게 승인이 되었느냐 하는 게 이 얘기 어떤 문제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그래서 관광농원 승인 여부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과 용도 변경과 농지 전용 용도 변경에 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사람들 일반적인 수준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농사 지어야 되고 저수지도 있고 보호지역인데 왜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났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이게 농지법에 보면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모천 정비법에서 관광농원 할 수 있는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이게 관광농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보호구역에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농원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그 위치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를 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13개 부서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촉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그 협의사항에 일단 문제가 없고 계획법에서 인허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관광농원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사 변경 승인 신청할 때 들어갔을 때 그 면적하고 용도적 변경 신청이 왔어요. 들어가서 일단 그 관련 부서 협의를 했는데 그 종합허가에 협의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 관광농 안에 2종까지 할 수 있다라고 용도 변경 승인
강화돼서 저희들이 위자 병력이 승인되는 그런 상태. 그러면 1차적으로 요거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판단은 종합허가과가 기본적으로 먼저 판단을 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용도 병력 승인을 해주는 상황이지 저희가 용도 병력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구미시 종합허가과에서 관광농원 속에서 이종 근린이 가능하다라는 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이제 그 판단을 인용을 하셔서 선사출장소에서 허가가 나는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 규정을 분명히 지켜가지고 해왔고, 그러면서 일반 음식점, 이제 소매점과 쉼터를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저쪽에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출장소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목적 안에 세부 사업에 변동이 있어서 협의가 왔고 저희가 되기 때문에 관광농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농림지역에 관광농원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인데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에는 관광농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농어촌 정비법 제81조 2항 및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보면은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의 종류에는 음식물 제공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 제공 시설이란 하면서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다, 휴게 음식점을 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근거에 따라서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사업 해당 시설로 용도 변경 제한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종합허가과에서는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협의를 해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구미시는 관광농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에 맞게 승인을 해줬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먼저 농어촌 정비법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관련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그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절차를 일단 지금 그 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절차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허가와 보조금 지원 문제는 또 이 둘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저 행정 절차상에서 생기는 일종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 것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떤 이런 행정기관에 이런 행정 뭐 승인이나 허가를 받게 될 때 한 번씩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볼 때는 행정이 참 이렇게 문지방이 좀 높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행정이 되게 단순하고 어떨 때는 좀 무관심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즉 해당 부서는 딱 자기 그 업무만 봅니다. 그 소관 업무만 보지 이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 칸막이 행정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원스톱 행정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자기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이걸 관광농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못하느냐, 이제 이것만 보고 판단해서 여기가 보조금을 받는 곳인지 뭐 지원 사업인지 이런 거는 보지는 않고 그냥 승인해주는 부서에서는 일단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뭐 제대로 서류가 갖춰졌나 확인을 다 했겠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 이 관광농원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승인이 내준 딱 그 상황이에요, 그냥. 그죠? 뭐 맞죠? 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부서에서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의원님 말씀은 이 허가를 이제 같이 그 협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예, 왜 허가를 내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허가 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특히나 이 6차 산업에 대한 것만큼이라도 패키지를 묶어서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긴 했겠죠. 예.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짚고 가자면요. 2015년에 우리 초창기 6차 산업이라 제가 칭하겠습니다. 6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우리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6차 산업이라고 하면 1차 산업이 농업직도 있어야 되고요. 2차 가공과 관련된 식품 관련된 위생법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와야 되고 3차 산업이다 보면 관광이면 관광과, 그렇죠? 관광 체험 이렇게 나올 거고 이래서 농가 맛집이나 음식점의 행위면 위생계에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전반적인 구조로 봤었을 경우에는 6차 산업을 해석하기가 말은 하나의 위에서 센터로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주의 관념에서는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체크를 하실 거고요. 가공에 있는 관련되신 분들은 가공을 했음을 인정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만 위주로 봐서 체크를 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관광가에서 관광 체험 프로그램 있습니까? 있어. 그러면 이걸 승인을 해주거나 음식점을 파는 부분에 입장에서도 배출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고 있네, 큰 문제가 없어라고 해서 제가 6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초청 강연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제일 속상했던 부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거든요. 6차 산업이라는 부분은. 그런데 평가와 허가와 승인은 각자의 다 따로따로 돌아가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해 우선 결국 정리하면은 요 얘기를 보면요. 6차 산업 안에 관광농원이 포함되고 관광농원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보자가 문제 삼았던 또 다른 부분이죠. 토지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이제 용도 변경 그 문제가 남았는데요. 형질 자체가 벌써 관광농원의 형질로 해갖고 체험장도 식당으로 변했고 커피숍으로 캠핑으로 이 부분이 단순 일반적인 상업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6차 산업에 부합되는 제조, 가공, 체험학습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나 부지나 모든 것들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관광농원제 이 해당 사업 수혜자나 관계자들은 혼선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전부 적법하게 지나갔을지라도 그 안에서 부딪힘이 굉장히 많은 건데 시설이나 규모 등에서는 형태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거 없는